난리난 일본 중국반응 KUS 무인 스텔스기 편대비행 시험 보도에 외신 7월 KF-21 시험 비행에 한국 독자 개발 KUS 26 성공. KF-21 보라매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주권 자산이다. 미국의 정통 군사 전문지 워존이 7월 5일 게재한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외신들을 번역해오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접해왔지만 이라는 평가를 받은 존재는 KF-21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나 AS-21 레드백 그리고 천궁이처럼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다른 무기체계들이 있지만 그것들에게 주권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KF-21을 기준으로 나뉜다. 는 말이 떠오를 만큼 워존의 기사는 KF-21 개발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은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양 6대제에 걸쳐 식민지를 건설하며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서 한 나라의 기술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강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질의 강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가 그 나라의 기술적 수준과 산업 역량을 대변해주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현대에서는 항공우주 산업 이 강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39화를 통해 자체 동력으로 기동하며 지상 활주 테스트를 무사히 마친 KF-21 보라매에 대한 워존 기사 전반부를 번역해봤는데요. 440화에서는 나머지 후반부를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KKMD를 처음 방문해주신 시청자라면 439화부터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KF-21 보라매가 미국에서 도입한 대한민국 공군의 F-35를 보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만든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후보로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산 물품 조달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이 준비한 짧은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KF-21 위 임무와 탑재 가능한 일부 무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이륙 장면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KF-21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와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 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KF-21 복자식 화생형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방위사업청 영상에 등장한 KF-21은 단자식이다. 최소한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로열 윙맨, 무인 드론 조종 임무를 맡아줄 파일럿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복자식 전투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등장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2 복자식 화생형 역시 무인 드론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대한민국 현지 언론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 중 한 명이 KF-21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언젠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이 방사청 관계자는 무인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화법으로 대한민국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영상에 등장하는 3대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수직고리가 없는 전익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른 무인 전투기들과 유사하게 전방 동체 위에 엔진 흡입구가 위치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영상 속에서 묘사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실제 물건과 얼마나 똑같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한국형 무인 전투기 설계와 광범위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한항공 항공우주 사업본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쿠스-FC에 전념해왔으며 2015년에 쿠스-FC를 축소시켜 만든 시제기 가오리 X로 테스트 비행을 시작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가오리 X는 쿠스-FC의 스텔스 성능과 항공역학적 제어 능력 및 안정성 그리고 추진 컨셉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성과로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파 흡수물질을 포함한 스텔스성 기체 구성 소재와 무인 전투기의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행 제어 알고리즘 또한 개발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 더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전익기형 무인 전투기에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러한 노력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쿠스-FC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쿠스-FC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협력팀의 일원으로서 KF-21 보라매 같은 유인 항공기를 무인 전투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2021년 10월 KF-21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 일명 멈티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40만 달러 한화 44억 규모의 계약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유무인 복합 프로젝트는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군용 헬기와 아직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인 드론으로 함께 수행될 합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인들이 세워놓고 있는 계획은 수리온이나 LAH에 탑승한 별도 인원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무인 드론을 직접 조종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 드론이 이미 이러한 유무인 복합전 능력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군용 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KF-21과 무인 전투기를 하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통합하는 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KF-21 보라매를 로열 윙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KF-21 초기 양산형은 F-35처럼 우수한 스텔스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KF-21 블록 1이 공대공 교전 능력만을 지닌 채 실전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FC는 KF-21 전투기에게 더욱 유용한 공격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KF-21에 탑승한 파일럿에 의해 식별된 지상 목표물을 쿠스-FC가 대신 은밀하게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미 다양한 서방 국가들의 공대지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정밀 유도 무기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무기를 중 적어도 일부는 KF-21에 탑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쿠스-FC에도 적합할 수 있다. 500파운드 MK-82 무유도 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100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폭탄으로 변신시켜주는 KGB 유도 키트와 400km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의 축소판 KEPD-350K2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탑재하는 쿠스-FC는 제공권 다툼이 치열한 공역을 통과하는 KF-21 블록 1 혹은 블록 2에게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을 준다. 쿠스-FC를 앞세운 KF-21은 보다 안전한 대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성능을 지닌 능동전자 주사 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ST를 사용하여 보다 멀리서 먼저 적기를 포착한 후 세계 최강이라 평가받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미티어 미사일로 안전하게 배제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KF-21에 탑재된 자체 레이더를 작동시킬 필요 없이 쿠스-FC에 탑재된 자체 센서로 목표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전달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쿠스-FC가 전방 탐지 플랫폼으로서 위험한 역할을 맡는 대신 KF-21 같은 유인 전투기가 후방에서 전자기파 침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KF-21이 매력적인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함께하고 있는 EAESA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어크래프트 인스트러먼트 앰퍼샌드 일렉트로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개량형 보잉 737에서 500 여객기를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여객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행 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달에만 5번의 테스트 비행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서 완료했다. 블록 2로 개량된 버전의 KF-21 역시 지상 목표물을 향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함께 작전을 펼칠 스텔스 전투기 F-35나 쿠스 FC 스텔스 무인기가 먼저 침투하여 제공한 좌표를 활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쿠스 FC를 침투시켜 적대적 방공망의 가동을 촉발시켜 놓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KF-21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 FC와 협력하여 보여주게 될 가공할 하이엔드 급 전투 능력은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 더 강대한 잠재적 적성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했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영상은 KF-21과 팀을 이룬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오랜 영토 분쟁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어장마저 풍요로워 두 나라가 서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진보된 첨단 무기체계를 조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 FC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KF-21 보라매 같은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주권 자산은 한국군에게 있어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공군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다다익선의 존재가 된다.